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호주에서 새로 만든 동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호주 동전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본론으로 가기 전에 제가 근래에 개인적으로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두 개의 뉴스를 간단히 다루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얼마 전에 영국 신문에서 여왕 할머니의 손자 중 작은 손자, 그러니까 그 윌리엄 동생인 해리를 호주에 총독으로 할까 생각을 해봤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그 왕실에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한다, 그런 뉴스가 영국에서 한번 있었죠. 그래서 뭐 영국에서 별 뉴스가 다 오는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에 응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조금 있다가 호주에서 또다시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또 글을 썼죠. 호주의 총독으로 그 해리가 되면 좋은 이유, 이러면서 그 글을 썼어요. 글에 보면 뭐 별로 눈에 들진 않지만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패션이 좋다, 뭐 그런 이유가 있더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뉴스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게 제 눈에 띄었던 두 개의 뉴스 중 하나의 뉴스고요. 또 다른 뉴스는 홍길동전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얼마나 많이 외웠습니까? 최초의 한글 소설 허균의 홍길동전, 이거 뭐 마르고 닳도록 외웠는데 요즘 나온 발표에 따르면, 요즘 나온 연구에 따르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홍길동전, 그것은 약 1800년쯤에 쓰여졌으며 그것은 허균이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허균은 그로부터 약 200년 전에 산 사람이니까. 그래서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을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작자미상의 홍길동전을 우리가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균이 홍길동전이라는 것을 썼다는 기록은 있으나 그 사람이 한글로 썼는지 한자로 썼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금까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홍길동전과 비슷한 종류의 글이 30개 정도 되는데 그 글들은 모두 그 전에 만들어진 한문판 홍길동전, 그 한문판 홍길동전은 17세기 초에 쓰여진 것이며 그 책의 제목은, 그 글의 제목은 노혁전이라는 것인데 노혁이 그 홍길동의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많은 글들이 그 노혁전의 기본적인 스토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들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참 세상에 믿을 게 없구나. 이게 뭐 중요한 정보라고 해서 열심히 외웠는데 이제 보니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제가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바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 홍길동전에 관해서 기다리는 바는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좀 연구 좀 해서 율도국은 알고 보니 태즈메니아더라, 이런 발표만 해준다면, 그러면 이제 홍길동전은 그 전체가 이 키위랑 호주가자의 지역 기반으로 홀라당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제가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은 여기까지만 꾸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주나 뉴질랜드에 와서 외국 사람을 만나면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 중에 하나가 인도 사람들이 보여주는 자기네 지폐, 그걸 보고 우리가 신기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걸 신기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인도에서 만든 지폐에 보면 거기에 17가지의 말로 적혀 있죠. 인도 사람들이 서로 하도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말이 안 통하는 관계가 많으니까 자기들이 쓰는 지폐에다가 영어를 포함하여 17개의 언어로 쭉 적어놓고 적어도 주고받는 지폐가 얼마짜리인지 서로 알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제가 그 17개의 언어의 리스트를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영어가 하나 있고요. 또 그 중에 힌디가 하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사람들은 대충 그런 걸 쓰고 산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 뭐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스크리트예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를 지금 어떤 사람들이 쓰고 살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중에 하나가 네팔리, 네팔 사람들이 쓰는 말,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2000 루피짜리 지폐인데 거기에 보면 영어로는 2000 rupees라고 적어놓고 이제 각 다른 말로 이제 각자 자기 버전으로 이제 그걸 적었겠죠.
이렇게 하나의 돈에다가 하나의 지폐 위에다가 여러 개의 말을 적는 것은 완전히 외국에서만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호주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뭐 그걸 아무 이유 없이 괜히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2019년이 유엔이 지정한 원주민 언어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발맞춰가는 의미에서 호주가 이번에 50센트짜리 동전을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원주민 언어를 잔뜩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리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에는 원주민 언어가 마오리어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에 접근하려면 방법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건 제가 아주 조금 배운 언어이기도 합니다. 대학에 다닐 때 배웠죠. 호주에서는 제가 그 어느 언어도 원주민 언어도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언어를 배운 적이 없다고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음을 통하여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여러 개의 원주민어의 단어들을 몇 개 발음할 것인데 그 발음이 옳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녹음에 포함시킬 그 다양한 원주민 언어의 다양한 발음들은 저의 순수한 노력일 뿐입니다. 그것이 뭐 옳은지 그른지 알 수도 없고 제가 어디에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냥 저의 순수한 노력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 저는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이 동전에다가 여러 가지 말을 적어놨는데 이것을 그 말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동전에 나온 말조차 읽을 수 없도록 한 것, 그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호주 사람이면 누구나 알아서들 읽어봐라 하는 의미라고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오늘 과감하게 혹은 좀 거칠게 발음에 관해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녹음을 들으시다가 내가 저 말 좀 아는데 저 말의 저 단어는 저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기탄 없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번 녹음에 그 알려주신 내용을 포함하여 새로운 녹음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찍이 호주의 원주민 언어에 관해 다룬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멜번에 산다죠. 2018년 5월 17일에 올라간 녹음을 들으시면 거기 호주 원주민 언어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와요.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뉴질랜드에서는 원주민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조약을 맺을 때 영어판, 마오리판 이렇게 딱 2페이지만 해가지고 조약을 맺기가 쉬웠으나 만일 영국 사람들이 오면서 호주에 있는 사람들과 조약을 맺으려고 정말 했다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는 글에는 지금 300개의 언어라고 나오는데 뭐 다른 곳에는 250개라고 나오기도 하고 뭐 대충 그 정도예요. 그렇게 수백 개의 언어로 조약을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를 영어로 해가지고 과연 조약을 맺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와이탕이 조약에 관한 녹음을 올리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호주에는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원래 호주 사람들끼리도 1788년 이전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언어하고는 좀 알 수 있었겠지만 뭐 앨리스 스프링스에 있던 사람을 데려다가 어디 브리즈번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랑 말해봐라. 그러면 과연 잘 통했을까 의심스러워요. 그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겠죠. 호주의 원주민 언어 이런 거를 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 해오던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빨리 이 언어들을 보존 혹은 복구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구라는 것은 뭐 이상적으로는 그걸 쓰는 사람들이 많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적어도 쓰는 말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사전으로라도 아주 조그만 사전으로라도 만들어서 그 형태를 보존할 수 있게끔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다 사라진 뒤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제 뭐 그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니까 얼만큼 현실적인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현재 건강한 언어, 건강한 원주민 언어, 즉 어린아이들도 배우고 있는 정말 언어로서의 진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언어는 13개라고 합니다. 이 13개라는 말은 그 와이탕이 조약에 관한 녹음에서도 했던 말인데 오늘 제가 이 녹음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이 13개가 맞는지 좀 마음 먹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호주 정부 사이트에서 제가 이거 구체적인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이트 이름은 호주 정부 사이트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AIATSIS 무슨 과격단체 이름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Australian Institute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Studies. 그런 웹페이지예요. 그거의 앞자를 따면 그게 그거가 된다는데, 거기에 보면 원주민 언어에 대한 그런 글이 있고, 그 글 중 하나에 보면 얼마나 언어가 많은가, 뭐 지금 언어가 몇 가지가 사용되고 있는가, 뭐 그런 거를 다룬 글이 있는데, 그 중 하나에 겨우 13개의 언어만, 여기 겨우는 제가 붙인 겨우가 아니고 이 글에 only 1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3개의 언어만 어린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언어들은 우리가 지금 250이라는 숫자도 들었고 300이라는 숫자도 들었는데, 어떤 데 보면 300을 넘는 숫자를 적은 데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언어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배우지 않고 13개의 언어만 아직 그나마 살아있으며 아이들이 배운다는 관점에서 살아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배우지 않지만 어른들은 쓰고 있는 언어,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될 언어, 그 언어가 1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호주가 새로 만든 이 50센트짜리 동전의 경우에는 13개의 언어로부터 14개의 단어를 뽑아다가 그 동전에다가 그 단어들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은 나와 있으나 그 단어가 어떤 언어에서 왔다 고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그 단어들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단어가 엄청 정교하다면, 원주민 언어가 엄청 정교하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50센트라는 말을 할 수 있게 했겠지만 1788년에 누가 50센트라는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대화. 원주민을 만나서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야, 너네 말로 말이야 100분의 1, 그걸 뭐라 그래? 100분의 1이란 단어가 있어?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있다면 거기다가 50을 곱하면 그 단어를 뭐라고 해? 이런 거, 그런 대화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건 어렵고요. 돈이라는 말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물건이 없었기 때문이죠. 돈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에 원주민들 사이에 진주나 진주조개라던가 아니면 식량이라던가 그런 거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폐라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50센트라고 쓰라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좀 가능한 단어를 찾았어요. 그래서 돈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들은 무엇인가를 봤더니, 유럽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뭐 그런 단어가 없었고, 유럽 사람들이 온 다음에, 영국 사람들이 온 다음에 그런 걸 보여주기 시작했더니, 이제 저 물건, 저 백인들이 쓰고 있는 저 물건을 우리가 어떤 단어인가를 써서 불러야 할 텐데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단어들이, 물론 언어들마다 모두 각 언어마다 다른 생각을 했겠지만 대충 공통적으로 쓴 비슷한 단어들이 돌멩이, 조약돌, 그런 단어를 가져다가 이제 화폐라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당히 많은 언어에서 그런 돌멩이 혹은 조약돌, 그런 단어를 곧바로 이제 서양 사람들이 보여준 돈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던 테리토리에서 여러 개의 언어 중 그런 개념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가져왔어요. 그 중에 어떤 단어는 와루뭉구, 이거는 이제 언어의 이름인데, 그 언어에서는 그 돌멩이 조약돌에 해당하는 단어가 왕가리였답니다. 그 근처에 다른 언어들에서는 그 돌멩이 조약돌에 해당하는 것들이 우마라, 구다루, 아완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여 이제 돈이라는 개념으로 썼다고 해요. 그거는 다 노던 테리토리에서 온 언어들의 단어였고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언어인 양쿠니 짜짜라라는 말에서는 지마리라는 단어를 그런 돈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하며, 다른 언어에서는 보야라는 단어를 돈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것이고요. 퀸즐랜드에서는 거기에는 유감베라는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언어에서는 또 돈의 의미로 사용한 단어가 물루, 그리고 그 주변의 다른 언어에서는 바키르 혹은 남발, 뭐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다고 해요. 막간을 이용해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 마음속으로 남발과 화폐 발행을 연결하여 아재 개그를 한 번씩 해보시고 마음속으로 해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할 거예요, 녹음에서는. 자, 이렇게 무슨 조약돌이라던가 돌멩이, 이런 단어들을 이용하여 돈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 반면, 그거랑 관계없이 아예 독창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언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센트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용된 언어 중에 어떤 언어들은
조약돌, 돌멩이 그런 거로 하지 않고 조각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돈이라는 의미로 썼다고 해요. 우리에게도 조각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종이 조각할 때 그런 조각이죠. 그 단어들이 50센트에 나와 있어요. 그 단어들은 늑웰체, 그 다음에 피르키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제 뉴사우스웨일즈에 오면 가쌍이라는 언어가 있다는데 그 언어에서는 지금까지 본 거랑 완전 다른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단어를 이제 화폐라는 의미로 사용했는데 첫 번째 단어는 회색이라는 뜻이랍니다. 회색. 아마 돈이 회색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 단어는 딩가 그런 단어고요. 그 다음에 머리. 왜 우리가 동전에 보면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머리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불렀다는데 그 단어는 왈랑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개의 단어가 모두 또 동전에 있어요. 지금까지 녹음해서 다룬 많은 단어들이 그 50센트의 동전에 새로 나온 50센트의 동전에 나와 있으니까 혹시 그런 동전을 보시게 되면 아 이게 그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글은요 이번에 새로 나온 동전에 대한 그 동전에 어떤 말들이 있는가를 소개하는 글인데요 그 제목이 The 14 Indigenous Words for Money on Our New 50 Cent Coin 그런 글이에요. 그게 글의 제목이고 이걸 쓴 사람은 퀸즐랜드 대학의 무슨 교수인 어떤 사람과 또 시드니 대학에서 또 교수인 어떤 사람인데 뭐 보나마나 이런 언어에 관련된 거 하는 사람들이겠죠. 시드니 대학에 있는 사람은 확실히 전공이 linguistics라고 적혀 있으나 퀸즐랜드 대학에 있는 사람은 그 설명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겠죠. 자, 여기서 아까 그 동전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갈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본 돈이라는 원주민의 단어들은 전부 동전을 근거로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원주민 언어의 어떤 언어는 동전과 지폐 이거를 구분한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동전과 지폐라는 단어는 좀 어려우니까 그 언어가 어떤 건지 그 언어를 읽도록 하죠. 그 언어는 노던 테리토리에서 온 언어인데 무린파사라는 언어라고 해요. 거기에서는 이제 동전과 지폐를 구분하고 있고 그래서 각각 단어가 따로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얘와는 달리 왈피리라는 원주민 언어에서는 아예 영어로 된 영어 단어의 소리를 빌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서는 돈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마니 혹은 탈라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 50센트의 동전에다가 이런 다양한 언어의 다양한 단어를 적은 것은 호주 원주민 언어가 얼마나 다채로운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 이걸 동전을 만든 이유가 올해가 2019년이 유엔이 지정한 전 세계 원주민 언어의 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네스코가 주도하고 있는 그 원주민 언어의 해 공식 페이지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 아주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저의 눈길을 끈 것은 이거예요. 그 언어의 개수를 세웠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7,000개이며 그런데 그 중에 2,680개의 언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뭐 시간이 더 오래 가면 더 많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유엔이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걸 통하여 서로의 이해를 넓히며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이걸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가 호주에서 새로 만든 50센트짜리 동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결론을 좀 내고 지나가도록 하죠. 결론은 지금까지 녹음의 결론은 호주의 50센트짜리 동전은 엄청 크다. 그렇게 하면 좋은 결론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호주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녹음은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의문과 함께 녹음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열린 질문이에요. 저에게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질문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많은 원주민 언어에서 돈이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돌에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말을 보십시오. 돈이라는 단어와 돌이라는 단어가 이거 뭐 정의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하다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발음이에요. 이 돈과 돌의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 사실, 이것은 우연일까요?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호주의 50센트 동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